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죠. 보도국 국제부의 황보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요. 이 내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막인데, 자 이 시위 때문에 개막식이 제대로 열릴지 걱정이다. 이런 외신들이 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브라질 곳곳에서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개최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게 시위 이유인데요. 성화 봉송을 막으려고 시도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도 잦습니다. 예정됐던 올림픽 성화 봉송 구간이 급히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1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개막식이 열리는 마라카낭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한반도 사드 배치 때문에 이 중국의 보복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은 한류스타인 김우빈과 배수지가 내일 참가할 예정이었던 중국 베이징의 팬미팅이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최 측 얘기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을 암시한 말이죠. 오는 7일로 예정된 이준기의 영화 Never Said Goodbye 이 개봉 행사도 비자 발급 제한 때문에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요. 최근에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출범 이후에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이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었는데 이게 날짜가 나왔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는 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그 10억 엔의 제공 시기 그리고 이 재단의 사업 내용 등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중순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당겨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관련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자,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이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위안부 기림비 건립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육 활동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일본계 극우단체는 재작년 2월에 그 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당한 뒤에 다시 그 항소했습니다. 네, 자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런 이제 이 일본계 극우 단체 소송이 극우 단체의 패소로 판정이 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 조금 예민한데 이 뭐 해외 관련 소식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미국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공식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그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원폭 투하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제가 열리는데 이번 유령제에 앨런 그린버그 주 오사카 그리고 고베 미국 총영사가 미국 정부 대표로 와서 헌화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할 때 한국인 희생자 유령비에 헌화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대통령의 자녀들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에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딸 이야기가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내딸 이름이 사샤죠. 이 사샤 양이 최근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았는데 그 동부 휴양지 마서드 비니어드 섬이라는 곳에 있는 해산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1층에서 그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문 열기 전부터 뭐 빈 그릇 치우기 같은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직원들은 처음엔 이 사샤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딸이니까 백악관 비밀 경호 요원들이 계속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이것 때문에 사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CNN 조사 결과인데요. 이 54%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격식을 뛰어넘는 소통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이 CNN은 풀이했는데요. 가능한 한 국민과 자주 만나고 또 소통하고 흉금을 털어놓는 기자회견을 네. 자주 열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황보선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관영 매체의 비판 보도에다가 또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현지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측의 또 이야기도 전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4대 외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호 의원님, 네네. 이 당내에서 사드 대책위에 간사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통으로 알려져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중국으로 이제 8일에 떠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함께 동행하시나요?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이죠. 원내부 대표, 네. 박정 원내부 대표,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신동근 의원에서 총 6분 갑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네. 그동안 사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입장, 네네.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네. 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 사드에 대한 입장도 지도부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던데요. 네네. 여기서 김종인 대표는 어떤 입장이시던가요? 좀 신중론이시죠. 이제 뭐 외교, 군사 이런 문제니까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죠. 네. 그러면은 특별히 이 중국 방문에 대해서 뭐 찬성이나 반대 의사는 표시하셨나요? 뭐 저에게나 저희 이번에 중국 방문하는 의원들에게는 아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랑 사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이번 방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상의드렸고요. 네. 또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사드 배치 후에 좀 소원해진 한중 외교에 대해서 여당이 사실 지금 중국을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네. 야당 의원으로서 그 국익이라는 그 토대로 중국에 가서 정말 의원 외교를 잘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는 오늘 보도를 보니까 네, 내가 가라고 권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예, 당내에서 이제 만류하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뭐 만류하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은요. 지금 이 방중 사실이 알려지니까 네. 4대 외교다, 중화주의 외교다 이렇게 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정부의 부담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여당의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사드 배치 후에 한중 오후 관계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나 외교부나 새누리당에서 이 외교적 공백을 좀 채우기 위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되는데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중국을 가는 것을 보고 4대 외교라고 말씀하는 걸 보고
정말 새누리당이야말로 4대주의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가.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정치 지도자들과 어떤 외교적인談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중국의 학자 또 우리나라의 학자 이런 분들과 학술적인 이제 좌담회를 통해서 네네. 앞으로의 한중 변화에 대한 예측과 진단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뭐 읍소를 하든 뭐 이런 행동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 중국 방문을 자체를 갖고 4대 외교로 한다면 네. 현재 지금 미국 대회 우리 국회의원들 간 분들은 친미 외교가 될 것이고 아하. 또 앞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가는 것 자체가 다 4대주의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정말 굴욕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 그런 비판을 받는 거는 마땅하지만 저희가 여당이 못하는 그 국익을 위해서 여당이 못하는 외교를 야당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에게 잘 갔다 오라고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격려를 오히려 받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요약해서요. 먼저 이번 중국 방문의 목적 좀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예, 외교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당 의원과 중국을 가서요. 우선은 우리 한국 학자와 중국 학자의 좌담회를 잘 살펴보면서 네. 앞으로의 중국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좀 만나서 네.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위로도 좀 해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방문의 목적이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요 일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9일쯤에는 이제 한국 대사관도 좀 방문을 해서 네.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도 우리 대사님에게 보고 드리고 네. 또 최근에 일고 있는 그 중국 내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그 대사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예, 또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외교부에도 좀 자료 요청하고 저희도 이번에 중국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외교부에도 좀 전달해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야당으로서 좀 가교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자, 네. 김영우 의원님 아까 중국 통일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북경대에서 정치를 전공하셨죠? 네, 국제정치했습니다. 네, 국제정치. 그러면 네. 중국 쪽 정치인들과도 좀 인맥을 많이 쌓고 계신가요? 네, 뭐 좀 지도부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네. 네. 이번 방문에 좀 그러한 그 인맥, 네트워크가 가동됩니까? 이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남경필 지사가 그 대외연락부장 송타우 부장 그 만나기로 했다 돌연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도 뭐 한국 주중 대사 또 영사 면담도 좀 취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그 중국 지도층이 한국 정치인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네. 중국 측에서 오히려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외교 전략 단계가 있는데 아직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어떤 그 한국 비판하는 발언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좀 부담도 갖고 있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자 중심으로 저희가 좀 교류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외교부에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이니까 네. 그 학자들에게도 우리 한국 정서를 정확히 전달을 할 생각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의 학자들 네네. 그리고 우리 교민들 네네. 그리고 우리 대사관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외교 당국자나 혹은 뭐 지도부의 고위 관료는 이번에 접촉이 없는 거고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떠나셔서 다음 네. 주인데 네. 중국 측의 이 인사들을 만나면 좀 네. 전달할 메시지도 정리하셨습니까? 뭐 정리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중국인들이 못 느끼고 있는 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네. 북한의 핵실험이 4차례 이루어지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두려움에 대한 정서를 일단은 제가 중국 학자들에게 좀 전달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또 최근에 중국의 많은 매체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자제도 좀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 결국은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를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전 세계 평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중국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 오늘도 그랬고요. 연일 네. 이 중국이 우리 한류 스타를 아주 좋아하고 있다. 네. 중국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스타들의 방중이 뭐 취소되거나 거절되거나 별 이유 없이 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 까다로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그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에 제가 나섰을 때, 네. 제가 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그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 같다. 네. 중국 매체에서 한국의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의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화와 달라서 중국 지도부에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 총리와 외교부 장관께서는 경제 제재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뭐 오늘 현재까지도 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경제적인 제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국 대사 또 영사 면담도 돌연 취소가 되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도 외교 대외연락부장 돌연 취소된 것들이 다 네. 그런 일환으로 봐야죠. 아하. 하지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들이 가서 빨리 조기에 이런 좀 감정에 대해서 좀 누그러뜨리고 좀 외교 채널을 좀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사실 저희가 자비로 갈 필요 없죠. 근데 정부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 야당 의원으로서 가는 것이 좀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복성 대응은 중국 측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전총국이라고 이제 언론과 신문 매체를 총괄하는 네.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중국의 매체는 광전총국의 동의가 없으면 사설 뭐 그런 기사를 함부로 그 논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관적으로 최근에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좀 전에 짚어주셨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관계를 쭉 봤을 때 오랫동안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파트너십은 유지한다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투트랙 전략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이번에도 정경 분리가 지켜질 가능성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왜 그런가요? 아까 사례도 네. 저희 남경필 지사 뭐 저희 사례도 이게 네. 거의 정치적인 면담마저도 돌연 취소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외교부 장관도 계속 그 뭐 피해 사례를 좀 우리 매체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계속 그 발언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지금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을 인식하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지금의 단계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네. 지금 네네.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아마 의원 외교 차원에서 또는 네. 이제 정부가 아닌 뭐 비정부적인 또 외교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문제는 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네. 대표하는 분들이 일부라도 중국에 들어갔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좌담회나 말씀하신 대로 혹은 뭐 이제 이 대중국발 메시지를 내셨다가 네. 이 중국의 매체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런 중국 매체 선정 기술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최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좀 자제할 것이고요. 네.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만 일단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이번 방중 계획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국내에서는 뭐 여당, 야당뿐 아니라 또 이 지역민들 네. 또는 뭐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도 남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중국에 이번에 들어가셔서는 네.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내에서는 야당 국회의원, 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중국으로 가면서부터는 외교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생각보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행동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언과 한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네. 그 같은 전략을 갖고 가기 때문에요. 그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물론입니다. 주셨는데 네. 네. 그런데 워낙 지금 시점이 민감하다 보니까 네. 여당 측에서는 어찌 보면 우려, 어찌 보면 좀 맹비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요. 네. 조금 시간의 여지를 두고 네. 혹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가시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여당 의원들 함께 가주시면 더욱 고맙죠. 네. 그러나 이제 일정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학술적인 좌담회는 갔다 오고 만약에 여당이 가면 저도 당연히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죠.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당 입장이 조금 난처한 입장은 맞습니다. 네. 이 사드에 대해서 좀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미 그 여당은 당론이 있고 또 대통령이 사드를 추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 정부나 아마 중국 학계에서도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외교 채널 만들어 놓고 또 이 문제를 저희 당뿐만 아니라 네. 또 여당과도 공유하면서 네. 정말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국익을 위해서 중국 관계자들 접촉하고 또 그런 사드 이후에 어떤 피해 최소화를 하는 네. 그런 것은 정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에 출국하신다니까 네네. 이 돌아오셔서의 과정 한번 다시 듣도록 하죠. 오늘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준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네, 2부 마칩니다.